데스크탑으로 지금 바꿀 때 윈도우 시장이 빠르게 유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윈도우에다 AI를 탑재해 놓은 거하고 AI 전문의 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지금 스마트폰에 장악을 했듯이, 그래서 이 윈도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구형 컴퓨터라고 하면은 기존의 컴퓨터하고 이제 새로운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지금 엔비디아가 제품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CPU, GPU, D램이 혼합되는 게 시스템 원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래서 로봇 이렇게 조그만 기기도 들어가거나, 가전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것이 당장에는 노트북, 소형 노트북하고 미니 컴퓨터, 그다음에 이렇게 그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쪽으로 아마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품을 내놓거나 적어도 부품을 내놓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CPU 같은 것도 이렇게 ARM 기반에서 내놨는데 지금 1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CPU 장에서 속도에 있어서 GPU와 결합된 장점, 서버 시장이 95%를 장악한 강점이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는 저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인용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엔비디아가 노리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올해 CPU에서 CPU가 2천억 달러 시장인데 2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분의 1인데 단숨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도 내놓거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물 인터넷으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AI 그 스마트폰을 갖다 오픈 소스에서 내놓으려고 그러고, 오픈 소스가 아니라 오픈 AI에서 스마트폰 2028년도 정도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잘하면 이것도 스마트폰까지 같이 출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렇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NPU 중심 하드웨어 개편, CPU, GPU의 AI 전용 연산 장치 NPU 탑재가 기본 표준화된다. AI 그 데스크탑, 그럼 AI 스마트폰도 나오겠죠. AI TV도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엔비디아가 그 모든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U 탑재가 기본 표준화되고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시간 제한 없이 고속 연산을 처리한다. AI 이제 TV 자체가 로봇이 되는 거죠. AI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그래서 로봇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고사양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기존 거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들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TV 결합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렇게 또 LG, 삼성, 또 중국에서 컴퓨터 TV의 결합 제품을 내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컴퓨터하고 미니 컴퓨터가 많은데 셋톱박스 결합 제품 만드시거나, 이것은 컴퓨터 셋톱박스의 기능 결합, 그 다음에 TV의 결합을 만들어서 유튜브 동영상 화면처럼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쭉 본다.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육성해주고, 그 방송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방송국을 상업하는 개념을 준다.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홈쇼핑을 물건을 팔든 광고를 하든지 채팅을 하든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소비자 만든 동영상들을 이렇게 거기서 판매를 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 기관도 하나의 키워드를 치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화면, 네이버 화면, 다음 화면, 야후 화면 이렇게 딱 띄워주거나 그쪽 사이트로 유도해주거나, 전 세계 구글 자료가 다 틀린데 나라별로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다 이쪽으로 불러가지고나 이쪽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기관에서 번역된 거를 저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검색 엔진에 대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품 키워드를 치면 어떤 전 세계 어떤 홈쇼핑, 어떤 온라인 쇼핑,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신 구매해주거나 이렇게 이런 것을 이런 서비스도 하시면 재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쪽 나라 가서 언어가 안 될 수도 있고 결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대신 대행해주고 소량 이렇게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 이렇게 진입자가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싸면 안 되죠. 적은 수수료를 싼 수수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여할 거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수출입 도매 플랫폼. 그래서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나라에 이렇게 품목 딱 치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건 탁탁탁 가격 얼마 우리가 대행해 주겠다. 또는 이쪽에 수입상 또 이렇게 또 수출 이렇게 또 도매상. 그래서 그 나라에서 수입해 갖고 판매할 사람, 수입한 사람 이런 것들을 수출 수입을 연계해서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딱 올려놓고 도매 가격, 수출 가격으로 판매를 나는 거기 또 올려놓으면 의사를 타전을 그쪽에서 이쪽 물품을 수입하는 의사 타진을 하는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 수출의 도매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푸드트럭을 냉동 아이스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하든 월마트에서 어떤 데서도 하든 제 걸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주문해주는 서비스, 대신 아이스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배송해주는 이런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푸드트럭에 올려놓고 거기서 걔네들이 판매하고 이쪽에서 그런 플랫폼을 할 수도 있다. 근데 푸드트럭은 한 군데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도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나로 묶은 이렇게 푸드트럭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국에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빵도 미국의 다양한 곳에 빵이나 피자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그런 플랫폼을 전문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처럼 아이스크림 중에서 아이스박스로 배송하면 이것도 제법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 전문 플랫폼을 빵 플랫폼, 이렇게 아이스크림 플랫폼 이렇게 하거나 두 가지를 섞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를 처음에 이렇게 푸드트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빵 플랫폼, 아이스크림 플랫폼 이렇게 전문 품목을 늘려서 플랫폼을 늘려주면 그 사이트는 대박 친다.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런 컴퓨터, TV의 결합 제품을 삼성에다 엔비디아에다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이제 기술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그것을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지금까지는 안 했다가고 보면 이렇게 내 기술을 자기 기술로 자기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본 기술을 내놓기만 하면 어디선가 탁탁 나오니 이게 참 남의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란 뜻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어떤 월마트가 됐든 삼성, LG라든 중국 업체가 됐든 어디든 이걸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TV도 이렇게 AI TV가 되려면 그렇죠. 기능이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무선 송수신 칩 유선으로도 되고 무선으로도 되고 송수신 칩을 마련해 가지고 통신도 그쪽으로 전화를 TV로 무선으로 이게 곧바로 보거나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볼 수 있게 곧바로 TV도 전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도 전송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로봇 또는 드론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TV 같은데 이런 데도 촬영용 TV에도 유선이나 무선으로 둘 다를 겸비하는 거예요. 데스크탑에 둘 다를 겸비해서 영상 통화 방식으로 곧바로 그쪽으로 전송을 한다. 동영상 10분짜리도 10분 10개로 쪼개서 보낸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아예 그냥 또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이렇게 40개 주어져서 40분짜리인데 1분짜리 쪽을 40개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을 주시거나 TV, 데스크탑에 이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TV, 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태블릿 PC, 전 세계 이런 로봇 이런 데다가도 드론 같은 데도 전화번호처럼 부여해서 곧바로 그쪽으로 보낸다 하시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유튜브 올릴 때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쪼개서 보내는 이런 기능을 쓰시면 지금 일단은 자기네들이 회선이 있어서 이렇게 통신 선로 그래서 10개로 쪼개 10분짜리 이렇게 1분짜리 보내서 보내거나 빨리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뎀 같은 데도 제가 앞으로 유선 인터넷 기반을 해가지고 모뎀 셋톱박스 아니면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요. 워키토키 뭐 용량 이렇게 100개짜리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마트폰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햄통신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 세계망으로 구축하자라고. 스마트폰 자체에도 앞으로 개인 방송국,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개인 방송국으로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다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다가도 곧바로 개인 방송처럼 앱 방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곧바로 보내거나 파일을 곧바로 보내거나 택배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거 기반으로 뭐 주소를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주소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 전화번호까지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암호화 처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렇게 바꿔서 내는 이런 택배 송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자기 기술로 제 돈을 제가 벌 수 있는 돈을 거기서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왜 이렇게 안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개발하면 되지.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함 없이 100년 동안이라도 잘 살았으면서 내가 제 기술만 얘기만 하면은 난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좋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거나 이런 사업적인 가치가 없으면 내놔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 그런 개인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성공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모뎀이나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에다가 회선을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유선 인터넷이든 아니면 케이블 TV 같은 셋톱박스에도 여러 개를 꼽는 여러 회사의 선을 하거나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나 세, 우리는 1회선 주소, 2회선, 3회선 그 회선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영상 한 개를 같은 회사에서 두 회선을 줬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그 양쪽으로 분산을 해서 보내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또는 세 개선이면 동축계획 두 회선 주세요, 세 회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톱박스, 모뎀 여기다 꼽거나 TV 또는 데스크탑에 꼽는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는 기기 안에서도 서로 무선 통신칩으로 이렇게 송수신한다고 CPU가 어떤 이렇게 HDD, SSD에 곧바로 이렇게 송신하거나 DRAM, GPU 간에서도 곧바로 송수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HDD, SS에다가도 곧바로 영상 통화 방식으로 데스크탑에서 다른 데스크탑으로 스마트폰에서 보내기도 하고 TV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TV나 셋톱박스, TV나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데다 주소를 부여해서 곧바로 파일을 전송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에서도 영상통화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파일 보내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메일도 그렇고 이메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통화 방식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용량을 초과해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데스크탑에도 노트북에도 스마트폰에도 TV에도 바로 대용량의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제가 워키토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워키토키는 영상통화보다 음성통화가 훨씬 요금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게 앱 방식으로 깔아가지고 전 세계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TV, 태블릿 PC 전 세계 기기가 뭐가 됐든 그쪽 번호가 있어 로봇에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워키토키처럼 딱 열면 워키토키처럼 전 세계 어디든 그 번호를 그냥 워키토키처럼 딱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요금은 되게 저렴하거나 쌀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무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집안에서도 간단히 이렇게 통하거나 직원들 가면 이걸로 워키토키로 작용하고 그럼 워키토키 기능을 흡수하는 건데요.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자체 전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워키토키와 호환하는 전파를 발생하면 통신이 가능해요. 워키토키에다가도 제가 워키토키를 유선 인터넷에서 흡수를 해주면 망이 굉장히 커지는데 전국망으로 해서 이게 전화 어떻게 워키토키나 유선망이나 이동 통신망 기타 다른 통신망에서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이거 드론을 띄워가지고 송수신 거리들이나 오토바이 차량 이런 데다가 타코라거나 아니면 가입자 집에 송수신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모뎀만에 셋톱박스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송수신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중계를 그렇게 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워키토키를 흡수할 수 있거나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 한 대 띄우고 유성처럼 쓴다는 거죠. 한 대 띄우고 10대 띄워갖고 그래서 저장 장치에 따라서 방송도 해주고 통신도 해주고 인터넷도 해주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할 수도 있고 자체망으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그걸 띄워서 이렇게 적군에 고립된 이런 상황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송수신하거나 적군 지역에 이렇게 투하를 적군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벤치에서 투하를 해서 망을 형성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망을 형성해 준다. 이 개념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선박 같은데 멀리 이렇게 여기서 통신하거나 잠성 같은 데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것을 띄워서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앞뒤 위아래 좌우를 딱 보면서 유성 통신도 할 수 있고 방송도 볼 수 있다. 또 스노클처럼 해서 공기 입출력 장치를 만들어서 굳이 떠오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한다. 개념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 유선 전화에도 무선 송수 장치를 마련하거나 데스크탑에도 유무선을 둘이 교대해서 곧바로 무선으로도 통신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해서 그러죠. TV에도 유무선 둘 다 통신 가능하고 데스크탑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의 앞뒤로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에 사람 인식,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사람 인식을 하고 경보를 내려주는 경보기로도 사용하고 고음 데시벨을 내가지고 유기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고 호신용인데요. 유기시에 불이 났어요 이런 것도 되고 왜 이런 것도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자동 사람을 포착해서 나한테 경보를 해준다든지 보안센터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왔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를 이 카메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5사람이다. 카메라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10사람이다. 그럼 그걸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 112가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112가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사 10사람을 보면서 이 범죄 현장을 보면 쉽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삼성 에어컨 같은 데서 파일을 문자로 보내준 클릭하니까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에어컨 위치를 파악하더라고 자기네들 보더라고요. 원격 서비스처럼 내 스마트폰도 이렇게 수리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내 거를 본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데스크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12에서도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서 내 화면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능을 확대해서 2사람, 10사람 이렇게 확대한 사람이 내 걸 다 볼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홈캠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인터넷 수위가 되는 거죠. 인터넷 나 대신 CCTV를 감시 감독해주는 나타나거나 감시 감독해주는 또는 직접 출장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수리도 해주거나 세탁 서비스를 청소도 해주거나 건물 관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나 대신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 갔을 때 영상 통화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돼. 그러면 영상 통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번호를 걸었어요. 번호를 거는데 10사람하고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앱 방식으로 인터넷만 기반해서 채팅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걸 사용해도 되지만 내 집안에 있는 CCTV, 내 건물에 있는 CCTV 또는 홈캠 이런 내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는 할 때는 이동통신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유선 인터넷망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면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택시 같은 데도 이렇게 블랙박스에 두든지 뭐 이렇게 또 다른 장치에 주든지 해서 택시 안에 CCTV처럼 이렇게 해서 택시 회사에서 그것을 통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신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택시 운전사가 하는 거, 승객이 하는 거 예방한다. 그러면 증거를 삼아서 일일이 신고하거나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하거나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자가용이나 화물자동차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다가 전화를 이렇게 차를 부수거나 문이 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클로즈업 해가지고 클로즈업 해갖고 찍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CCTV 클로즈업해서 사람 몰수를 확대해서 찍어주면 더 좋다. CCTV도 기술을 쓸 수 있고 홈캠도 쓸 수 있고 집안에 홈캠 같은 것도 버튼을 누르면 112에서 이렇게 보안센터에서 봐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안센터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기능 켜고 안 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모자 씌워놓고 좀 그러시면 아니 뚜껑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그렇다. 네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 워키토키 이 기능에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 택배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전 세계 주소를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TV 이런 데 둬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에도. 스마트폰에서도 자체 전파를 발생시켜서 워키토키 호환하거나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과 공짜 통화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아이디어 개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빛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전파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기 이것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 전파를 이용해서 이 정도 시간이면 딱 이렇게 뭐 이게 그래서 거리 측정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에서나 또 유선 전화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가 딱 오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 화면을 그러니까 미리 보이는 사람 당사자가 춤을 춘다든지 뭐 이렇게 서있 이렇게 입체로 있어가지고 대화를 저기 화면에 투시해서 이렇게 어떤 벽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고정 장치로 해가지고 작게 또는 크게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서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전 세계 대박 나기 재밌잖아요. 저는 미리 등록된 캐릭터가 춤추는 거 아니면 그 사람 미리 등록된 얼굴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춤추거나 그냥 서 있는 모습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모습 이것을 모니터나 이런 데다가 TV 같은 데 띄워주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이렇게 띄워준다는 허공이 아니라 그 제품에서 이렇게 뭐 발광다이들을 사용하시든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빔처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그 기능을 켜면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벽에다가 사람이 나타나는 그렇게 대화할 수도 있어요. 네네. 좀 재밌잖아요. 네,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동영상 이메일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파일을 보고 보낼 수 있는데 동영상 이메일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금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동영상 이메일로 이렇게 기능을 해서 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동영상 문자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서 얘기를 하면 딱 보는 인터넷 집안에 있는 스마트폰에도 동영상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기시면 그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하나 둘 셋 여러 개를 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앞뒤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거나 해서 이렇게 찍는 이런 효과도 줄 수 있고 여러 개를 통해서 각도별로 찍어서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찍거나 앞뒤로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저기서다 경보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꽤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앱 방식이 아닌 이렇게 해서 전파를 여러 개 발생을 시켜서 동시에 이렇게 송수신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내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개 있으면 10명하고 동시에 통화할 수 있고요. 100명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에 대해서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게 동시에 전파하거나 10명 반상의 전파, 회의 전파, 각각 전파, 또 하나는 뭐 영화 시청이라든지 같은 다른 전파를 용도별로 사용한다는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도 이 개념을 주시면 저기서 각각의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채널처럼 회선을 통해서 한다는, 하나 안에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5개, 10개 있으면 안 됩니다. 되잖아요. 네. 데스크탑 안에도 TV 안에도 데스크탑이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TV에도 그렇다. 데스크탑 안에도 이렇게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럼 안에 여러 개 있겠어. 아니면 시스템 원칩처럼 해서 하나, 둘, 셋. 시스템 원칩에서 CPU, GPU, DRAM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그 저장량처럼 해갖고, 아니면 HDD 미니로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여러 대가 HDD가 4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겉에는 분명히 한 놈인데 이렇게 셋톱박스가 5개짜리더라. 그래서 그것이 함께 뭉쳐서 연산 처리를 분산해 처리하거나 동영상 처리도 분산 처리 각각 틀린 곳에 저장하거나 슈퍼컴퓨터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이 기능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 TV에 접속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보거나 틀린 일을 하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처리해주면, 그렇죠. 자기네들이 중개해지는 기능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기기가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저기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TV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도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할 수 있고, 제가 분해 스마트폰이나 무선 통신 장치가 안에 프로그램은 있고 배터리를 이렇게 용량이 배터리가 금방 닳아지니까 배터리를 끼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배터리 연결해서 전압을 해서 여러 사람이서 접속을 해가지고 그 신호를 중계를 해서 뭐 백사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병사들이 갖고 다니는, 이제 무전병 메고 다니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병사들이 그래서 무선 중계 장치를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드론을 띄워서 해서 여러 사람의 신호를 통합해서 멀리 보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무전병 이렇게 달고 지금처럼. 그래서 증폭 장치를 갖고 다니거나 스마트폰 안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은 무선 통신기기에 관해서 그래서 배터리만 전력만 연결해 좀 이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만한 걸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 무전병은 약간 이렇게 증폭 장치를 가진, 여러 사람의 신호를 중계해주거나 증폭 장치를 가진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드론 띄어서 이렇게 무선 송수신 중계를 해주거나 해서 신호고리를 멀리 늘리는 기술도 쓸 수 있고요.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서 장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단거리 전파를 해서 전파별로 하거나, 전파가 오고 갈 때 암호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워키토키에서 등록된 얼굴만 등록된 얼굴, 그다음 열려라 참깨 암호 프로그램, 그 당시 암호 프로그램 맞아. 그래서 통신 전파마다 암호 프로그램이 틀리거나 암호가 틀릴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드론 조정할 때 적군이 조정 못하게 해서 암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암고가 확인이 돼야지 통신이 되는 그렇게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암호 프로그램 또는 또 다른 암호 입력일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드론 같은 거는 이제 어린아이, 부모와 어린아이 떨어져 있을 때 손목시계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앱방식으로 뱅뱅뱅 경보를 올린다든지, 어린이 때 위치 표시를 벌판적으로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거, 엄마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도 녹음할 수도 있고, 자체 된 게 있고, 등산객이라든지 이렇게 동호회특 회원과 이런 프로그램을 나눠가지고 위치 표시를 하거나 군용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교수들도 뭐 이렇게 보면은 유선 인터넷망이라든지 유선망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위치 표시를 해준다든지 대화 로켓터키도 할 수 있고 CCTV도 운영할 수 있어요. 바닷속에 유선지를 기반으로 내려보내서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를 떠서 잠수들이 그걸 기반으로 통신하거나, 스노클을 내려가지고 스노클처럼 해서 공기 입출력제를 해서
공동 탱크, 공동 자연 탱크를 연결해서 자연 공기를 마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아니면 인공 공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딱 이렇게 딱 연결만 시켜주면 물을 빼주고 공기 입출력기도 하는 이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작전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집안 이렇게 하시면 재밌어요. 자연 공기 이렇게 탱크가 있고 자연 공기를 들이면 탱크 정도 있으면 자연 공기 전기를 입출력 해주기만 합니다. 숨을 쉬면 내가 한 방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숨 쉴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만한 공간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여기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입출력 해주세요. 내뿜으면 걔가 막 밖으로 내주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이게 입출력 장치가 된다. 그러면 이만하든 이만하든 뭐 상관이 있느냐. 공기 입출력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스노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 네네네. 해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